판다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확보한 사람이 체지방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원장님, 저 진짜 운동 많이 하고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런 환자분들 있나요? 피디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이라는 부족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하드자족이 하루 평균 11.4km를 걷는다는 거예요. 매일이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걷는 거죠. 먹이를 찾을 때까지. 우리 대부분 하루에 1, 2km도 안 걸을걸요? 하드자족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칼로리를 몇 배 더 소비할까요? 피디님 몇 배일 것 같아요? 뭐 10배 될까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하드자족 남성의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2649kcal예요. 반면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서양 남성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하루에 3053kcal고요. 오히려 서양 남성의 칼로리 소비량이 더 많은 거예요. 하루 11km를 걷는 사람이 거의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덜 쓴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PD님이 헬스장에서 죽어라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드자족도 처음 사냥을 시작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같은 거리를 걸어도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몸이 에너지를 아끼는 모드로 전환된 거죠. 우리 몸은 에너지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듯이 에너지 소비량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요. 결국 총 에너지 소비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운동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보면 유산소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모든 운동의 체중 감량 효과를 측정했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운동만으로는 체중이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살을 빼려면 운동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지방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꺼내 쓰는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3개의 에너지 저장 창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의점에 있는 ATM 기계 같은 근육의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건데요. 즉시 뽑아서 쓸 수 있지만 양이 적어서 5에서 10초 정도면 바닥이 납니다. 순간적인 힘을 낼 때 쓰는 불꽃처럼 쓰는 에너지죠. 두 번째는 입출금 통장 같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인데요. 여기는 탄수화물 저장 창고예요. 한 2000kcal 정도 저장되어 있어요. 꽤 많이 있죠?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끌어쓰고 가장 많이 쓰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꺼내 써야 하는 지방 창고인데요. 이 지방 창고는 적금 통장처럼 쉽게 꺼내 쓰기 어려운 창고예요. 70kg 성인 기준으로 10만 kcal 이상 어마어마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가장 큰 저장 창고인 지방 창고의 문을 인슐린이라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을 꺼내 쓰는 게 불가능해요. 2015년 하버드 의대 데이빗 러드윅 박사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지방분해 효소 활동이 거의 없어서 물리적으로는 지방이 안 탄다는 명확한 결론이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럼 인슐린은 언제 나와서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게 막을까요? 인슐린 수치는 음식을 먹을 때, 특히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 많이 높아져요. 보통 직장인의 일상만 봐도 인슐린이 하루 종일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 삼각김밥으로 벌써 인슐린을 폭발시키고 시작을 하죠. 오전에 커피와 과자 같은 간식으로 인슐린 분비가 이어지고 점심에는 국밥이나 면류를 먹으면 인슐린이 2차로 폭발을 해요. 오후엔 당 떨어졌다고 초콜릿이나 라떼 한 잔 또 마시게 되고 저녁에는 또 술자리나 회식이라도 하면 폭식하게 되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인슐린이 계속 나오면서 지방 창고는 거의 열리지 않고 하루를 지내니까 지방을 태울 일이 없어요. 헬스장에서 1시간을 죽어라 뛰어도 운동 중에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사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그럼 인슐린이 나오고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최소 12시간 공복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아시죠?
보통 16시간을 많이 하는데 일단 12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7시 이후에 물만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사하세요. 2016년에 샌디에고 소크 연구소 판다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공복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체지방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간식은 완전히 끊고 하루 3끼만 드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규칙적으로 먹으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면서 지방이 타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2015년에 코넬대 의학연구소팀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도 순서를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먼저 먹은 사람보다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낮았고 인슐린 분비도 48% 적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백질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매 끼마다 최소 20g의 단백질은 꼭 섭취하는 게 좋아요. 계란으로 보면 3개 정도고요. 닭가슴살로 보면 작은 손바닥 하나 정도예요. 두부 한 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사를 한 사람이 저단백 식사를 한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하루 총 400kcal를 덜 섭취했어요.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은 보호하면서 지방을 꺼내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슐린 많이 나오게 하는 순서대로 음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혈당에 따라서 인슐린 신호등을 켜볼게요. 먼저 빨간불은 경고 음식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도 폭발합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고요. 노란불 음식은 자연 탄수화물로 혈당을 서서히 올리게 되죠. 현미, 고구마, 콩 같은 경우 해당이 돼요. 마지막으로 초록불 음식은 고기, 생선, 계란, 채소 같이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인슐린이 최소량만 나오니까 맘 편히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운동은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안 좋을 리가 없죠. 오늘 설명드린 전통적인 다이어트 개념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고 운동에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면 살 빠진다. 이런 개념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칼로리 계산보다는 우리 몸의 지방을 태웠을 수 있도록 인슐린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저렇게 식사 패턴을 바꾸고 간식을 줄이고 공복을 유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결정적으로 식욕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실 그 부분이 첫 번째 허들인데요. 우리가 뇌과학이나 마인드풀 이팅을 통해서 식욕을 스스로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한 내용들이 있어서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정말 힘들어서 식욕 조절은 도저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처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건 큰 모험이나 긴 고통의 여정이 아닙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일주일에 하나씩 아니면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충분합니다. 오늘도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이팅!